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떤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뭐 그 자격을 인정하겠다, 당내 경선에 참여해도 좋다, 뭐 혹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당에 들어가는 굉장히 네.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인데, 네. 그리고 지금 정 전 의원이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성추행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네. 예, 무죄 추정이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시민의 권리로서 입당하는 거는 허용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분히 정무적인 판단이다. 또다시 어떤 당으로 불길이 옮겨 붙는 것을 막으려는 이것이 정치권의 한 풍습이 돼버렸고, 예를 들면 이게 민주당만의 일이 아닌 게 국민의당도 그 저하고 이름이 같죠. 김수민 국회의원 그 리베이트 의혹 사건 때 거기도 반박의 여지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퉈봐야 될 그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원권 정지부터 행사해버리는 이게 하나의 정치권의 그냥 풍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판결로도 무죄가 났고, 그러면 그 무죄가 난 거에 대해서 보상은 그 억울함이라든가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좀 민주당의 이런 복당 불허도 굉장히 성급하고 어떻게 보면 또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는 좀 다른데, 민주당이 큰 그 그림에서, 큰 시각에서는 당연히 복당을 불허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이제 70%를 회복했다고 그러고, 민주당의 지지도도 50%가 넘지만. 네, 별로 그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6.13 지방선거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만한 태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저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이고, 민주당이 그건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정봉주 전 의원의 이 미투 폭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지만, 그래도 미투의 본질에 근접한다고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복당 불허가 저는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선에 정봉주 전 의원이 복당이 됐을 때는 당연히 경선에 나갈 거 아니에요. 어제자로 또 그 출마 선언도 했고, 그러면 다른 경선 후보들이 이 문제를 안 건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계속 이 당내 경선 후보에서 미투 폭로 대상자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그것 또한 저는 서울시장 경선에서의 악재로, 그러니까 경선 내부에서 흥행에서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복당 불허를 한 것이 저는 적절했고 납득이 갑니다. 저 두 분께 각각 말씀하신 거를 반박하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봉주 전 의원을 복당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는 뭐 동의를 합니다만은. 아니 지금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굳이 지금 정당이 입당시키고 싶을까요? 아니, 안 시키고 싶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행여나 억울한 경우라면 또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 행여나 억울하지 않은 경우였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입당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당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아니면은 일단은 불허하고 가만 놔도 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불허를 하더라도 경선 레이스 돌입하기 전에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 어떤 자격 심사를 통해서 지금 의혹이 너무 있고 해서 당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르겠다라고 컷오프를 하든가 아니면은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권유하는 것이죠. 안 됐지만 이만 사퇴해라. 두 가지 방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입당 자체를 불허한다는 거는 이거는 성급하게 꼬리 잘라내기.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도 바로 의혹이 나오자마자 밤에 최고위원회 열어서 제명 출당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 꼬리 자르기가 지금 민주당 지지율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그건 시민들 입장에서도 해줘야 될 일이고 만에 하나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 레이스에 참여까지 하게 된다 했을 때 그러면 그 정무적 판단을 또 당원들이 내리는 것이죠. 경선에서 표를 적게 줌으로써.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남아 있는데 왜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그걸 잘라내느냐. 그리고 그 잘라내는 모습이 한국 사회의 그 약한 정당의 모습.
저는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조삼모사 같아. 아니 복당은 받아주고 네. 경선 예비 후보는 안 받아주고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사이에 또 어떤 결백을 입증하든 유죄를 입증하든 뭐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 후보 예.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뛰고 있거든요. 다른 후보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당 신청하면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비 후보는 어차피 후보자 개인 자격으로 하는 건데 당내 경선에서 이 사람을 후보로 인정할 거냐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비 후보로 등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자동으로 경선의 후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전혀 네. 그 전 단계지만 경선 후보,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할 때 당적을 표시를 하니까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네. 이제 좀 조삼모사가 될 수도 복당 받아주고 예비 후보 그 등록 논란의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변호사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그 복당을 시키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도 이 얘기가 자꾸 나올 것 아니냐. 그럼 뭐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은 당의 치명적일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사실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마당에 다시 말해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유가 어느 정도는 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당시에 파헤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성추행 의혹이 지금 약간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분위기인 반면에 정봉주 전 의원의 당시에 일종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치적은 충분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고민이었을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 이제 팬덤 같은 그러니까요. 지지 세력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아주 친한 사람들이 SNS, 팟캐스트 있는데 아주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복당을 불허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민주당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고마워하고 이러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지난 일요일이었나요? 그 출마 선언을 하려다가 취소하고 그 다음 며칠 후에 입장 표명을 할 때 그 국회 정론관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허깅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영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개인들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여전히 호의를 갖고 있겠지만 그건 또 당이 결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해서 실형을 살고 그래서 그 당적을 못 갖게 됐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게 미투 폭로란 말이죠. 그거는 저는 BBK의 공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전제를 이렇게 하죠. 그 성추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선거까지 간다거나 네. 아니면 해소가 된다는 거나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소속인 상태에서 해소가 됐는데 민주당은 경선이 이미 끝나버려서 정봉주 의원이 돌아올 방법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정봉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끝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끝까지 간다는 거죠. 예. 어느 정도는 되겠죠. 민주당 지지층을 가를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과연 많이 가를 수는 있을까? 예.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결백하다거나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믿는 층이라 할지라도 네. 그걸 자체로 그래서 저 사람 찍어줘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또 정 전 의원이 오랫동안 정치적 공백도 있었고 박원순 시장이라는 또 나머지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또 중진급이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도 정 전 의원이 지지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지율을 깎겠으나 크게 특히 지금 민주당 독주 구도를 생각했을 때는 네. 승패를 정봉주 전 의원 때문에 승패가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봐요.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기본적으로 지금 여권에게 유리한 판이에요. 이렇게 역대로. 그런데 3파전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하고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바른미래당 후보,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3파전에서 그러면 1번 기호를 든 민주당 후보를 그러면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얼마큼 가져가느냐의 네. 문제인데 그게 당락을 좌우할 만큼 가져갈 정도 그런 부담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다른 3파전이 되면요. 여당 후보, 정봉주 후보, 그다음에 야당의 단일 후보. 근데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후보 단일화가
쉬울까? 저는 썩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 단일화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단일화가 되거든요. 근데, 바른미래당도 이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가지고 지금 한바탕 좀 경쟁이 있어야 되고,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당 대표 자리를 내놓냐 마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두 당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근데 자유한국당의 그 단일화 말고 직접 후보를 내겠다는 시도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석연 후보란다. 이석연 전 처장은 왜 안 한다고 그랬을까요? 글쎄요, 자유한국당 이석연 전 처장도 보수 후보긴 한데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극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이미지가 얽히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았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3등으로 끝날 수 있는 네, 그런 선거에 굳이 뛰어들고 싶지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동의를 하는 거가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심각한 위기가 낙인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한국당 후보였다는 게 이것이 이제 이전에는 그런 당의 후보 공천을 받거나 했을 때가 이게 굉장한 영광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낙인 분위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막 강경 보수 느낌이 나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운 듯한 그런 것을 다시 중도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막상 또 이게 정책이나 아니면은 실제 어떤 새로운 인물로 그런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당 안에서 큰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보수당의 특징이 자유한국당의 특징이 후보가 되고 나면은 좀 알아서 하라는 면이 좀 있어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석연 전 처장이 그런 내부의 분위기도 좀 알았을 거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는 당선 가능성이 해봄직하다면은 또 이렇게 뛰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용기를 내기에는 지금이 너무 판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당선 가능성에 희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서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오히려 소위 말하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후보 단일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인천시장을 서로 각각 나눠 갖는 그게 더 가능성은 높아져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낙인 효과까지 있는 정당이라면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상의 어떤 후보를 지금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단독으로? 근데 일단 후보를 안 낸다는 거는 이게 자유한국당의 경상도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영남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우사입니다. 우사. 우사요? 네, 망신이다. 망신거리 이런 걸 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시장에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어로 말씀. 아이고 그럼 우사지 우사. 이런. 그래서 이 서울시장에 후보를 안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이건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유한국당한테 어떤 표를 얻는 그런 단일화를 해봤자 중간층이 확 달아나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2, 3위전을 치르는 성격도 있거든요. 정면 대결을 하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양당이 다 후보를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렇게까지 홍정욱 그다음에 이석연 차례차례 영입이 실패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나가야 됩니다. 서울시장이요? 네. 홍준표 대표가 특히 안철수 대표가 나오겠다면 지난 대선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는 다소 졌죠. 홍준표 대표가. 근데 이걸 뒤집겠다라는 각오로 홍준표 대표 스스로 나가야 돼요. 저도 2등을 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승부수 바른미래당 통합하자.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의 통합 카드를 던지는 거예요. 통합해주면 다시 대표 사퇴할게. 이런 카드도 안 받을 걸 알면서도 던지는 그런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아마 당 내에서는 추대를 해주고 그러니까 경선이 아니고 추대를 해주고 그렇다면 나가고 싶어하는 중진 의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최근에 또 예능 프로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하필 그분이요? 요즘에 예능 프로에 나오는지. 자유한국당에서요? 네,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제 한국당 밖에서도 추대를 해준다면은 후보로 뛰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분도.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왠지 지금 이제 박원순 현 시장이 민주당에서 경선을 했을 때 제일 이제 경선에서 1위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이제 공천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으니까 그 다음은
뭐 후보를 못 내지는 않을 거예요.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후보는 낼 텐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돼서 정말 택도 아닌 게 너무나 큰 표차로 떨어졌을 때 한국당 후보가 정말 안철수 후보한테도 많이 진다라고 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는 정말 당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홍 대표가 직접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또 그렇게 또 그 무릎 쓰고 네.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분은 또 아니지 않아요. 그랬으면 대구로 갔을 리가 없는 거죠. 예. 대구로 간 게 이제 캠핑 가겠다면서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친 거죠. 대구에서. 근데 그거를 반전 삼아서 내가 대구에 갈 줄 알았지 이러면서 이제 서울로 예.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그런 승부수를 홍준표 대표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를 이겨도 예를 들어서 뭐 당선까지는 몰라도 25대 19대 네. 17 정도로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 1등 당선된 사람하고 한 5, 6%포인트 차가 났다. 네. 이러면 의미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40대 7대 6 이렇게 이기면은 네. 그건 의미가 그렇게까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2등이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예. 몇 퍼센트를 얻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네. 뭐 한국당이 받을지 네, 한국당이 받을지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두 번째 출석을 해서 그 얘기 잠깐 좀 마무리하기 전에 몇 마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전 지사가 그 출석을 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던 걸로 알았다,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검찰과의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법리적인 목적이 있겠죠? 예, 얘기는 이제 계속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이건 합의에 의한 애정관계에 의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오늘 두 번째 출석인데 이 첫 번째는 기습적으로 와서 출석이었고 저는 저는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네. 뭘 저렇게 말을 많이 하나. 저는 단적으로 그 마이크를 들고 있던 두 기자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황당하게 쳐다보는 안희정 전 지사를.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권력형 나르시스트라고 그 평가를 했던데요. 있었죠. 오늘 모습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개 검찰에 출석할 때 보면은 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일 텐데. 네.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들어갔으면 충분할 것을 좀 이전에도 사변적이라는 비판은 많이 받았었죠. 안희정 전 지사가. 근데 오늘 모습을 보고 정말 미투 덕분에 그 대통령 차기 영순위 후보였잖아요. 좀 그 본질이 예. 빨리 드러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 예상했던 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본인이 잘못을 했고 이제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는 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고 네. 내가 인식하기로는 그 당시 상황이 합의였다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 그거는 자신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인정하는 동시에 본인의 어떤 죄라든가 형량을 뭐 가볍게 하거나 뭐 무죄에 가깝게 가져가는 예. 그런 전략에서는 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었고, 근데 앞으로 저는 이제 그 안희정 전 지사가 피해자한테 보냈다고 하는 그 메시지 예. 개념치 말거라라고 예, 회자되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 그거는 본인 또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보냈다라는 증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저는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말 중에 정말 화가 났던 것이 마음의 상처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피해자들의 마음의 예. 상처에. 이 얘기는 곱씹어 보면은 변심, 질투 뭐 이런 취지로 폭로한 것처럼 읽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도한 해석 아닐까요? 가해자가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그때는 그 합의에 의해서 애정 관계로 그런 관계를 가졌었는데 그 고소인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처가 뭐냐? 그러면 그게 뭐 안희정 전 씨의 마음의 변심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여성이 있어서 질투에 의한 것이란 건지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해자가 직접 이런 피해자에 2차 가해를 가하는지 이건 상당히 좀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오늘 이수희 변호사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